위원장님. 네. 우리가 그 일을 처리를 하다가 불합리한 제도가 있거나, 그 다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법률이나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나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77조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관계기관을 통한 협의를 통해서 대부분 한 87%가 해결이 되고, 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의견을 낸 것은 실적이 총 24건 이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지난 6월 달에 거기 재정세무민원과에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하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중개인한테 임대인의 미납 세금에 대한 열람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뒤에 처리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 내용을 갖다 법을 만들어서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행안부, 국토해양부에다 의견 송부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수렴이 되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국회에 이제 넘어가고, 아마 이렇게 될 모양이죠? 네,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의견을 요구해 놓은 그런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보죠. 저희가 전원회의 발의해놨어. 어디 우리가 발의 안 했나? 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보고는 저희들도 아마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전세금을 갖다가 다 변제를 할 수 없는 그걸 깡통 뭐라든가 하여튼 예. 이런 집이 이제 나올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돼서 이게 굉장히 좀 또 대부분 잘 몰라요. 우선 저도 요즘 집을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데 제가 그래도 맹세기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는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 등기부등본에 놓는 저다 있는지 이런 것만 보지 잘 알지도 못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필요하다면 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법 규정은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세금을 우선 충당해야 되는 이런 규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건데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까지 이렇게 막 절차를 다 밟을 게 아니라 어떤 처리의 시급성에 따라서 무슨 등급 분류를 한다든지 이런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국회에다가 시급을 요하는 거는 빨리 보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국회까지 넘어오는 그때 시기가 이제 좀 거기서 짧게 해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 넘겨놓으면 이제 국회에서 할 건 국회에서 해야 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무회의 거쳐서 관계부처를 거치는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요. 시급을 요하는 거는 국회에다 해보는 네. 방법도 활용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네. 예. 오늘 보훈처장님이 재앙군인회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참, 아까 내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한 사람들이,
속설에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 퇴직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라는. 자기 재산 관리가 이게 공무원들 참 그 남을 잘 믿거든. 더더군다나 군에 있던 분들 같으면은 뭐 좋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순진한 건데 사회의 물정을 사실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제한군인회가 이게 수익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감한 발상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수익 사업에 이 물꼬를 틀 때 많은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좀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까 답변한 취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영리 사업을 뭐 업종이나 종류별로 이렇게 이제 본처가 그 관여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못한다. 이런 답변인 것 같죠? 예, 예. 그러면 어떤 영리 사업을 갖다가 그때 허락을 했던 거예요? 요 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정관 개정을 금융 및 보험업을 삭제했다 그러는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벌어진 건가요? 뒤에 그 실무자 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와서 좀 답변해 보세요. 예. 국가본처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예, 예. 제한군인회가 PF 대출 또는 신용공여라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 사업을 벌인 것 자체가 그 정관의 사업 범위를 정해놓고 그 정관 내에 있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관에 있는 내용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보험업 및 금융업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제가 내가 뭐 금융이나 보험을 잘 모르지만 예.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단기 차입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주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업태를 갖다가 제대로 지킨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들어가시죠.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참 우리 아닙니다. 근데 뭐 지나간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잘못을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정말 제대 군인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갈지 참 좀 깝깝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되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구성원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많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완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